안녕하세요. 저는 딴지 그룹의 총수 김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룹인데 계열사는 없어요. 그럼 왜 그룹이냐? 제가 총수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 처음부터 딴지 그룹이라고 넣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총수냐?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조금이나마 알려주게 된 건 딴지일보를 세상에 내놨기 때문인데, 오늘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이게 교양 강좌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할까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좀, 잡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는 정치평론가인 양 하고, 어디 가서는 IT 전문가인 양 하고, 어딘가에서는 기업가인 양 하고, 그렇게 잡스럽게 살았는데, 오늘은 자연인,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개인 김어준으로, 제가 40몇 년간 살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개인 김어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 중에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연결해 보자고요. 뭐 이런 연대기는 10대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될 텐데, 저는 딴지일보 얘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면 그 덕에 제가 알려졌으니까. 딴지일보를 만든 건 98년도입니다. 11년 전인데, 뭐 정치 사회적인 의미나 또는 뭐 대한 언론으로서의 의미나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개인 김어준이 딴지일보를 왜 만들었는지 기름기 쫙 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딴지일보를 만들었던 98년에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98년 1월입니다. 하던 일이 망했는데, 근데 제가 사무실 바로 앞에, 드나드는 사무실 바로 앞에, 계란빵 아저씨가 있었는데, 계란빵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이 아저씨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계란빵을 얼마나 팔까? 한 달에 얼마나 벌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서 망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한 3월 정도에는 사무실 완전히 닫아야 되겠구나. 그게 확실해져 가는 1월에 어느 날, 간지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서 괴롭혔어요. 얼마나 버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계란빵 장사를 해가지고. 나는 망하는데, 이 아저씨는 세금도 안 내고 매달 5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터넷 초창기입니다. 그래, 이거다. 아저씨한테 가서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계란빵 레시피를 대라. 내가 인터넷으로 전국 계란빵 체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을 처음에 했더니 이 아저씨가 덥석 좋다. 그러면 전국 계란빵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됐더라면 저는 계란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3월이 되고 계란빵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10월에 다시 나오겠다. 3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백수가 된 거죠. 그 기간에 딴지일보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빵 하기 전에 심심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고요. 재밌을까봐 심심해서 딴지일보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포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는 포털이 없었으니까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 쇼핑몰이 없었어요.
뭐 인터넷으로 돈 벌고 있는 무수한 뭐 옥션을 만들든 석인 사이트를 만들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신문을 하려고 했느냐?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어쨌든 신문을 만들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신문을 내 이름으로 하나 창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 6개월을 놀 수는 없으니까 이때까지 맨날 남의 홈페이지만 만들어주다가 이제 내가 홈페이지를 하나 6개월 동안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딴지일보를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5월이고 그래서 오픈한 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처음에 딴지일보를 오픈했을 때는 거기 카운터를 달아놨는데 첫날 딱 100이 올라갔어요. 카운터가. 그 중에 98번을 제가 했습니다. 나머지 2번은 아마 지금도 불가사인데 누군가가 실수로 들어갔거나 제가 키보드 삑사리로 들어갔거나 뭐 그랬겠죠. 여하간 둘째 날도 100개를 제가 다 했고요. 셋째 날도 제가 다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죠. 있는지를 모르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게시판에다가 안방에 가서 이 사이트 정말 멋지군요. 제가 쓰고 마루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답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정말 민족의 정론이군요. 이렇게 쓰고 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참 놀다가 4일째 되니까 그 집도 지겹고 그래서 당시는 그 야후라는 검색 엔진이 유일한 검색 엔진이었어요. 야후.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그야말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자기 DB 안에 있는 사이트만 검색해서 카테고리로 분류해놓고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 사이트를 거기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검색이 되려면. 근데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패러디 미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패러디 언론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없었으니까. 카테고리가 없어, 집어넣을. 그렇다고 인터넷 언론이라고 따로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종이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만 몇 가지 존재했을 뿐 인터넷 언론이 따로 없었으니까 등록할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데나 등록을 했는데 이게 검색될 리가 없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따라와서 찾을 수도 없고 게다가 딴지일보가 있는지 알아야 딴지일보를 쳐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죠. 등록을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는 인터넷 사이트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야후 같은 곳에서는 추천 사이트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봐라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게 추천 사이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메인 화면에 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씩 소천해주는.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근데 그건 내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야후의 내부에 지금 없었겠지만 야후의 서핑팀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인터넷을 서핑해서 괜찮은 사이트를 골라내는 야후 서핑팀에서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제 사이트를 추천 사이트로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딴지일보 처음에 창간할 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총수였고 혼자서 우리는 이미 민족 정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개 팀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등록해 주십시오. 이런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것은 옵션이 아니다. 그래서 대신 임명장을 야후 서핑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귀하를 본지의 홍보이사로 임명함. 임명과 동시에 귀하의 모든 권리는 본지가 접수한다. 임명 거부는 불가하며 뭐 이렇게 해서 며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대통령 상장이나 대통령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봉황이 그려져 있죠. 네, 봉황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하나 만들어서 딴지 총수에서 메일을 보냈죠. 오프라인에서 그랬다면 미친 짓일 텐데 1시간쯤 지났는데 답장이 왔어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지. 답은 2-3줄로 왔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딴지일보 이사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물론 저 혼자 집에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답장을 했던 건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이트를 보자마자 당연히 누군가 개인이 만든 사이트인 줄 알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사가 이명박, 아니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창간 기념하여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 첫 번째 사진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영복 입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물론 합성이죠. 그걸 보고 당연히 패러디라는 걸 알았겠지만, 순간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 같은 역할 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어디 존재하는지는 모르나 점조직처럼 숨어있는 어떤 미지의 언론의 대표고, 자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비밀 결사처럼 움직이는 언론의 홍보이사가 지금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나 사이버성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자리매김한 거죠. 순간적으로 메일을 받자마자.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롤플레잉 게임을 하듯 내가 현실에서는 뭐 직장인인데, 혹은 뭐 교수인데, 혹은 학생인데, 요 순간은 홍보이사가 되거나, 혹은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특파원이 되거나, 순간적으로 그런 롤플레잉 게임으로 사실은 딴지일보가 성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딴지일보가 굉장히 오래된,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잘 나가던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요 사이에 등록된 특파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에. 돈 한 푼 안 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코소보 사태가 났어요. 네? 90년 초반에, 아니죠. 90년 말에 코소보 사태가 났었죠. 코소보에 특파원을 상시로 두고 있는 사람은, 언론사는 없어요. 그런데 코소보 사태가 났다. 그럼 메일이 옵니다. 딴지일보에. 나는 지금 루마니아에 있는 대우자동차 현지법인의 직원이다. 내가 코소보에 얼마 전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 나를 동구권 총대장으로 즉각 임명하라. 이런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워낙 그런 메일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사규를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메일은 한 줄로. 그래서 제가 메일을 답장을 보냈죠. 해라. 요 딱 한 통의 메일로 이 사람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차를 몰고 코소보까지 열몇 시간을 달려가가지고 사진을 몇백 통을 찍어서 그 당시에 느리던 인터넷으로 그 수백 장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사실은 열정이죠. 물론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사진 제목들이 대단했었어요. 긴박하게 퇴각하는 코소보 군의 모습. 제목은 이래요. 사진을 보면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뭐가 긴박하다는 건지. 처참한 피난민들의 모습. 엄마하고 아이가 사진기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거기 피난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도저히. 제목은 그런 식인데,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자기가 실토를 했죠. 자기도 역시 코소보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어디가 코소보인지 잘 몰라서, 뭐 이제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전문성에는 간혹 비꼬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맺어졌던 하나하나의 관계는 사실 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열정으로 사람 자발적으로 롤플레잉 게임 하듯 기자가 되어주었고, 그 덕에 딴지일보가 계속 성장해서 사실은 성장하고 정체되고 또 죽고,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죽고 다시 성장할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하반기쯤에 나올 것 같은데, 여하간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대로 있으니까 제껴두고,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딴지일보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 한마디로 하면 할 말이 있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하는 수도 있고요.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죠. 일기장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남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자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자가 되는 수도 있고요. 방송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작가가 되는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신문 하나 창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꼭 신문사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신문 하나 만들면 안 되나? 그렇게 기자 대신 언론 사주가 되기로 했어요. 혼자. 어차피 뭐 혼자 하는 건데. 인터넷이 가진 특징들을 잘 이용하면 혼자서도 매체를 창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여행 다닐 때, 배낭여행을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배낭여행 다닐 때, 아테네를 갔을 때입니다. 아테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중학교 때 배운 직접민주주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여행지를 가면 꼭 그 지역에 관한 역사를 떠올려보고, 그때 내가 뭐 전쟁터였으면, 군인이었으면 도망을 갔을까 안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 가서. 근데 아테네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몇만 명 모였다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떠들었다는데, 나도 그때 있었다고 치면 나도 떠들었겠지. 뭐 이런 생각하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멋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물론 뭐 노예도 빠졌고 여자도 빠졌지만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전 국민이 당시 기준으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가 다 전달되니까, 이 사람은 혼자인데 방송국이에요. 그렇죠? 혼자인데 신문사고 혼자인데 방송국인 거예요. 한 자리 다 모였으니까. 혼자 미디어인 거죠. 이거 멋지다. 당시에는 개인인데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였구나. 지금 누군가 혼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려면 TV도 동원해야 되고 라디오도 동원하고 신문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래도 어려울 텐데. 개인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다시 98년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넷을 그때 광장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접속한 사람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발언하는 걸 홈페이지로 치환하고 나면 내가 혼자서도 이론적으로는 접속한 모두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디지털 아테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대단한 생각을 혼자 해내고 만 거죠. 대견하게. 디지털 아테네가 되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 내가 혼자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디지털 아테네가 3,00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미디어를 혼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입증해 보일게.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첫 번째 기사 내용인데 그렇게 그런 심플한 이유로 신문사를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직원이 한 7, 80명 정도. 지금 좀 줄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딴지일보는 만들어줬어요. 이 아저씨는 세금도 안 내고 매달 5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터넷 초창기입니다. 그래 이거다. 아저씨한테 가서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계란빵 레시피를 대라. 내가 인터넷으로 전국 계란빵 체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제안을 처음에 했더니 이 아저씨가 덥석 좋다. 그러면 전국 계란빵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됐더라면 저는 계란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3월이 되고
계란빵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10월에 다시 나오겠다. 3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백수가 된 거죠. 그 기간에 딴지일보를 안녕하세요. 저는 딴지그룹의 총수 김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룹인데 계열사는 없어요. 그럼 왜 그룹이냐? 제가 총수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 처음부터 딴지 그룹이라고 넣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총수냐?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조금이나마 알려주게 된 건 딴지일보를 세상에 내놨기 때문인데, 오늘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이게 교양 강좌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할까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좀, 잡스럽게 살았습니다. 여기는 의미나, 또는 뭐 대한언론에서의 의미나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개인 김호준이 딴지일보를 왜 만들었는지 기름기 쫙 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딴지일보를 만들었던 98년에 제가 사업이 망했어요. 98년 1월입니다. 하던 일이 망했는데, 근데 제가 사무실 바로 앞에, 드나드는 사무실 바로 앞에, 계란빵 아저씨가 있었는데, 계란빵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이 아저씨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계란빵을 얼마나 팔까? 한 달에 얼마나 벌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서 망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한 3월 정도에는 사무실 완전히 닫아야 되겠구나. 그게 확실히 가는 1월에 어느 날 현지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서 괴롭혔어요. 얼마나 버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계란빵 장사를 해가지고. 나는 망하는데, 어디 가서는 정치평론가인 양 하고, 어디 가서는 IT 전문가인 양 하고, 어딘가에서는 기업가인 양 하고, 그렇게 잡스럽게 살았는데, 오늘은 자연인,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개인 김호준으로, 제가 40여 년간 살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개인 김호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 중에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연결해보자고요. 뭐 이런 연대기는 10대부터 시작해야 얘기가 될 텐데, 저는 딴지일보 얘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면 그 덕에 제가 알려졌으니까. 딴지일보를 만든 건 98년도입니다. 11년 전인데, 뭐 정치 사회적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빵 하기 전에 심심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생각 전혀 없었고요. 재밌을까봐, 심심해서 딴지일보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 포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는 포털이 없었으니까,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고, 그때 쇼핑몰이 없었어요. 뭐 인터넷으로 돈 벌고 있는 무수한 뭐 옥션을 만들든, 석인 사이트를 만들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신문을 하려고 했느냐?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어쨌든 신문을 만들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신문을 내 이름으로 하나 창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 6개월을 놀 수는 없으니까 이때까지 맨날 남의 홈페이지만 만들어 주다가 이제 내가 홈페이지를 하나 6개월 동안 만들어서 가지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딴지일보를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5월이고 그래서 오픈한 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